예, 안녕하세요. 제 함자는 권자, 혁자, 운자고 병원장인 권승환 원장이 제 아들이랬는데 2018년 8월 2일 날 좀 암 진단받고 지금도 투병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병기로 따지면 4기고 또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말기의 암에 가깝죠. 말기암이라고 봐야죠. 제가 항암을 안 한 지가 한 몇 개월 되는데 몇 개월 동안에 나름의 투병이 심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희망 섞인 생각을 갖고 나름의 체계적인 방법을 가지고 좀 치료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생활을 보자면 폐가 하나밖에 현재 없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움직이시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고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운동을 하시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제가 의료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의료 쪽은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추나요법 아세요? 그걸 또 제가 보급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의료 사업을 하면서 제가 보급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사람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한데 좀 많이 아쉬워요. 암 걸리신 이후에도 그랬지만 좀 원래 독불장군 같은 고집이 세신 분이었어가지고 주변에 다들 좀 힘들어 하시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환자분들 보면서 폐암 환자분들은 어떤 심리가 병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폐암은 욕심이 주된 어떻게 보면 심리 상태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돈 욕심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욕심 안에는 이 금전적인 욕심도 있지만 일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깨달은 거는 사람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그게 애정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그런 욕심들 때문에 폐암이 더 심해져요. 항암 치료는 거의 안 했죠. 발병 초기에 하고 그때 하고 또 중간에 한번 저리가 됐을 때 그때 방사선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도중에 또 재발됐는데 그때 항암하자는 걸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실제 항암 치료는 근간에 들어서 두 군데 전이가 되면서부터 좀 해봤지 그렇게 항암 치료에 열심히 안 했어요.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2기 때 수술이 됐었어요. 그때 이제 그 전에 선항암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수술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전이 재발이 1년 만에 돼서 그때 이후에는 아까 방금 전에 이제 항암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셔서 그때는 방사선 치료만 하고 항암을 안 했는데 1년 동안 관리가 잘 돼서 다시 이제 완치를 목적으로 다시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2020년도 11월에 이제 한쪽 폐를 전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처음부터 따지고 보면 두 번째 수술을 그때 하신 거죠. 그리고 두렵긴 하죠. 왜냐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니까 호흡도 좀 가빠지고 이를테면 몸이 다 붓고 여러 가지로 또 밥맛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두려움도 물론 있지만 그 두려움을 두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초연을 할 수 있으면 참 그게 좀 더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4기암에서 이제 말기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생각을 해보면 속절없이 이게 진행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힘들구나 심정적으로라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또 그걸 극복하는 게 또 이런 게 있더만요. 주변이나 가족분들의 관심과 사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모든 환자분, 모든 보호자분들이 그러겠지만 이제 재발이 저도 가장 힘들었던 거는 3년이 흐른 시점에서 이제는 정말 한 5년 잘 버티면 되겠구나라고 했을 때 다시 재발이 되었다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가 가장 무력하고 힘들었던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다 그래요. 그냥
수술 잘 마치고 표준 치료 끝나고 하면 나는 이제 일반인하고 똑같지 뭐, 나 이제 암 환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암 환자분들이 가장 위험한 거는 암은 원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암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치료가 된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늘 누구나가 재발이 되고 전이가 되고 또 치료했는데 또 전이가 되고 재발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나는 관리를 잘해서 재발이 안 되고 전이가 안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전이 재발을 느끼지 않으려면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무단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 암이 걸렸을 때 사람들은 표준 치료를 선택하고, 병기가 좀 높은 분들 그리고 이런 표준 치료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 치료를 선택을 해요. 근데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뭐 항암이나 방사선 같은 발암 물질을 이용한 치료들을 안 하면은 제일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표준 치료만 하는 그룹들이 초기 진단했을 때, 조기 진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오래 살고, 근데 이제 진행암인 경우에는 자연 치유한 그룹이 뭐 조금 더 오래 살긴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병용한 그룹이 제일 오래 살긴 해요. 병원의 어떤 현대의학적 치료랑 아주 많은 분야의 통합의학적인 치료, 이런 걸 같이 병용했을 때가 환자분이 가장 오래 사는데, 물론 이것도 진행암의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런 치료를 택한 거죠. 처음에는 표준 치료 위주로 갔다가 재발이 되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런 통합의학적인 치료 비율을 높이면서 다시 병원의 어떤 표준 치료 안에 수술을 선택해서 암이 없는 시기가 됐던 거죠. 거기까지는 스토리가 아주 좋았는데 3년 동안 무병생존 하시다가 그때 이제 재발이 됨으로써 제가 모양을 봤어요. 그 암의 모양을 봤는데 이거는 자연 발생한 암이 아닌 방사선을 한 자리에 괴이한 형태로 암이 자리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항암 치료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사실 이번에 내가 시한부 환자구나 라는 걸 몸소 들었고, 많은 그 심경의 변화가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갈 때 가더라도 마무리를 좀 잘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다시 한번 그 건강이 주어진다면,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그런 쪽에 좀 일을 하면서, 특히 이제 암 환자들한테 도움 주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투병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좀 삶을 좀 살고 싶어요. 우리 자식들하고 애윈 나하고 갈등이 심했어요.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서로 대화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아버지랑 마주 앉아도 불편함이 없다 그러고, 아버지하고 대화해도 불편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쪽에서 내가 가족의 어떤 사랑 같은 거를 내가 좀 느끼면서 그렇죠. 근데 아무튼 만약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훨씬 더 용의주도하게 좀 할 것 같아요. 지난 시간들을 반추해 보면 너무 무계획적이었거나 시간들을 좀 더 알차게 좀 썼었어야 되는데 하는 건 아쉬움이 많아요. 사실 중간까지는 그 이상 좋았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진단도 빨리 했고, 맥으로 진단했으니까 사실 또 빨리 수술까지 이어졌고, 수술도 잘 됐고, 처음 재발됐을 때는 후회가 되긴 하지만 그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항암 치료 선택 안 하고 방사선 치료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치료들, 우리 병원에서 하는 치료들, 통합의학적인 치료, 한방적인 치료, 이런 걸로 다시 암이 없는 상태까지 두 번째 수술까지 갔다. 이거는 다시 세월을 돌린다고 해도 그 이상 어떤 결과를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회가 된다면 그 이후에 시간이 좀 흘렀을 때, 그 당시에 좀 더 제가 강력하게 생활 관리를 하고, 강력하게 잔소리를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결과가 없었어야 되는데, 그건 좀 후회가 되죠. 두 번째 수술까지 하고 나서 3년 지난 후에 재발이 된 거는 굉장히 후회가 남아요. 절대 안도해서 될 일은 아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나름의 표준의 암 치료를 계획해서 거기에 맞춰서 잘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지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횟수로 거의 18년, 19년 이렇게 된 암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중간부터는 저도 환자 보호자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의 그 생각들을 많이 이해하게 됐고 직접 같이 종합병원에 가서 같이 진료를 받으면서도 느낀 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환자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많이 하게 됐는데 늘 그래요. 그러니까 뭐 치료율이나 생존율 이런 거를 보고 투병을 하시다 보면 암 치료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그런 걸 보고 투병하시는 분들도 드물지만 그런 걸 명확하게 그 생각만 하고 투병을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아까 저희 아버지도 말씀을 초두에 하셨지만 그 환자분들이나 환자분 보호자분들은 어떤 사랑의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관심이나 냉정함 그런 것들은 환자분들의 생명을 더 짧게 하고 치료 결과를 더 나쁘게 하는 것 같아요. 환자분이나 환자분 보호자분이나 그거는 가장 잘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저희도 몰라요. 병원 선생님들도 통계는 말할 수 있지만 먼 훗날 그 환자가 살아오면 놀랄 수는 있어도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뭐 우리 아들 그 원성아 원장이 있지만 우리 아들이 그 애비를 생각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얼굴을 이렇게 들어서 거울을 보면 저도 말기암 환자도 많이 봐왔잖아요. 저 사람 저거 얼마 시간적으로 얼마 못 살겠네 이런 모습을 나도 내가 봐도 좀 많이 느껴졌는데 요즘은 그런 게 좀 거쳐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한테 있었던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조금씩 거쳐가는 것 같아. 좋아지는 쪽으로. 일단 제 기분은 그래요. 요즘.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대충 뭐 이렇게 아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마인드보다는 본인이 주도적인 투병을 해 나간 사람들이 잘 됐다는 사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진통제나 이런 데 의존하게 되면 나약해져요. 그냥 이대로 좋은데 뭐.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 정도로 투병을 해서 나을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스스로 채찍질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태해지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변하는 모습은 이거는 신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과거의 자신과 달리 새로운 모습으로 그동안 못했던 종교적인 부분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 의지한다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니까 만약에 앞으로도 조금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런 종교적인 어떤 생각들이나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은 꾸준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그 첫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영상을 남겨놓고 싶다 이런 욕심도 생겨서 첫화는 저희 그 투병 중이신 아버지와 함께 첫화를 찍었고요.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좀 더 솔직 담백한 투병하시는 분들의 생각이나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앞으로도 찍게 될 겁니다. 다음 화부터는 뭐 다양한 희망적인 얘기 혹은 궁금한 얘기 여러 환자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브 건강 채널의 권순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